안녕하십니까, 달감독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호텔에 왔습니다. 이 호텔에는 소설가의 방이라는 집필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분히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만날 주인공은 누구신지 함께 보시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소설가 정진영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정진영 작가님을 훨씬 먼저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심적으로 약간 부담이 됐어요. 책에 관한 이제 컨텐츠인데 책으로 밥을 먹고 벌어먹고 사시는 어떤 작가님을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모셔야겠다.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작가분들이 아니고 일반 독자분들이실 테기 때문에 제가 뭐 질문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조금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현재로도 그 대중 그 음악 그 상 선정위원으로 네, 지금 계속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고 또 매주 신보 지금도 매주 챙겨 듣고 있어요. 항상 방금 전에도 계속 이번 어제 나온 것들 계속 챙겨 듣고 있었고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미에 음악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설프게나마 작가님 인터뷰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라고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이 키워드가 딱 세 개로 이렇게 딱 나눠지더라고요. 소설, 음악, 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작가님한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키워드 순서대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작가님 저희가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작가님 책 외에 인생책이 있으시면 골라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 책을 딱 그냥 이 책 그냥 이 책이다 이 책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사서 봤습니다. 감동 먹었어요. 진짜 아함경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아함경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따로 그 어떤 아함경이 어떤 책인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전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마스타니 후미오라는 이분께서 해설해둔 그래서 이 아함경 그 경전은 아니고요. 그 경전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야말로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감동을 먹었냐면 종교 관련된 서적이 이렇게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 읽힐 수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작가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아함경 자체 말고 이 후미오님이 쓰신 이 아함경은 언제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보시게 되셨나요? 제가 27살 때죠. 이거 14년 전인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듬해는 거의 한 10년 사귀었던 뭐 여자친구 첫사랑하고도 첫사랑 떠나서 헤어지고 막 한 20대 후반 때는 막 전부 다 힘든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났었거든요. 좀 너무 힘들고 그때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나한테 그리고 왜 이게
모든 것들이 불행이 이게 이게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제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무렵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게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진짜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을 또 늦게 졸업했거든요. 저는 대학도 늦게 갔고 늦게 졸업하고 취직도 늦게 하고 다 늦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저 30살에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도.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에 제가 이제 교양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종교는 뭘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종교에 대한 수업을 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문대 교양 강의를 신청했는데 그때 들었던 종교 교양 강의에서 교재가 이거였어요.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을 교재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자 읽었으면 아마 좀 이게 약간 어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내내 뭐 이것저것 자신의 생각하는 거 설명해주면서 보태주고 하면서 그때 이 책을 접했는데 이 책에서 상당히 저는 좀 위로를 많이 받았죠. 이 책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에서 가장 좀 뭐가 위로가 됐다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불교 같은 경우 이거 불교 책이긴 한데 아마 혹시라도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읽으시고 나면은 이게 종교책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거 과학책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들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불교죠. 불교 핵심은 그 연기설. 그러니까 그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는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이 연기설인데 그렇다면은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뭐 괴로움이 있다면은 이 괴로움이란 결과에는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원인은 모르죠. 그거는 그 원인이 지금 생에서 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생이 있다면 전생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까지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깨달음을 줬던 책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서 내가 이렇게 이걸 붙들고 과거와 현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구나 이 생각을 들게 해줬던 책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마음가짐이 좀 읽고 나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학교 고시반에서 좀 고시 공부 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그래서 아예 절간 들어가서 이제 소설을 썼었거든요. 그 소설이 이제 도화촌기행이라는 소설인데 아까 그 조선일보에 네, 그 소설인데 그거를 정말 전 절간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었어요. 최선을 다했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저기 제가 진짜 출판사 한 몇십 군데 보내고 공모 보내는데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보면은 이 불교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아음경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 체념이란 말이 있어요. 체념이란 말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면 뭘 해도 안 돼 하고서는 이제 포기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체념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본래 뜻이. 본래 뜻이 체가 살피다라는 뜻이고 념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살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체념은 그거죠. 해봤는데 끝까지 해가지고도 안 됐으면은 이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이것저것 어영부영 하다가 그걸 지나쳐버리면은 그때 좀 더 해볼 걸 이렇게도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도화촌기행은 그렇게 하는 소설이 아니라 진짜 쏟아부어서 썼던 소설이었거든요. 근데도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걸로 안 되나 보네. 저 그때 깔끔하게 소설을 포기했거든요. 포기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글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좀 마침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있는 지역지에서 기자를 뽑는데 그래서 거기 합격을 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역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완전히 잊고 살았던 거죠. 잊고 살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그 소설을 쓴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였었어요. 소설을 하다가 소설했죠. 제가 일을 하다가
이게 신문을 보는데 그때 조선일보 딱 봤는데 조선일보 일면에 오늘이 뭐 접수 마지막 날, 조선일보 판타지 마지막 날이라는 이게 제목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USB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 뽑아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마감 일자에 그냥 저는 우체국에 집어넣었거든요. 진짜 까먹고 살았어요. 완전히 까먹고 살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게 되면은 그게 판타지지. 이게 뭐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설 자체가 사실 저는 뭐 판타지나 그런 장르 소설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웬걸 이제 한 달인가 좀 넘게 있다가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난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 보니까는 호석 씨 소설 그거 보내지 않으셨냐? 보냈다. 당선자 더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데뷔작을 2011년에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에 보면 또 이 책이 또 있고 저는 또 그러네요. 항상 네. 그 우리나라 기존에 유명한 이제 그 연세 있으신 그 소설가님들도 초기 등단했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네. 항상 요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땡땡거리고 소설은 써놨는데 에이, 친구들이 별로라 그래가지고 어디 서랍 속에 짱 박아두고 있다가 우연찮게 길 가던 전단지에 뭐 오늘이 접수 마지막 날이네. 에이 뭐 그냥 버린 셈 치고 넣자 했는데 뭐 연락 와가지고 제가 이런 스토리들이 항상 있는데 이 정 작가님도 거기 같이 올라타셨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저 듣보잡이라 솔직히. 아니 그래서 정말로 뜬금없이 아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난 데뷔만 하면은 앞일이 탄탄대로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이제 작가로서 쭉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거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그 도화총 기행이 조선일보 됐을 때 나이가 어떻게? 그때 31살이었었어요. 31살.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글 쓰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기자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고향에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 재미있네 하고서 기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겨서 근데 사실 그 지역은 지역들 한계가 있거든요. 대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때 나이도 제가 31살 많고 나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즘도 어디 가서 지원하기도 어려운 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쵸. 네. 어려운 나이인데 이게 지방지 경력으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쳐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경력이란 게 뭐예요? 내가 오게 되면 내가 여기 오면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경력인 거잖아요. 거기 경력은 의미가 없어요. 지방에서 아무리 해봤다고 여기에서 출입처 무도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저는 사실상 새로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나 찾아보는데 보니까 뭐 토익 제한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잔뜩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근데 그 토익을 안 본 데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전전 직장이었던 헤럴드 경제였는데 헤럴드 경제가 그 토익을 거기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원서를 넣었는데 웬걸 그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가니까는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필기를 어떻게 합격했으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서류를 어떻게 합격을 했으니까 필기를 보러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마지막 시험이 보면은 취재를 해오는 게 시험이었어요. 실기구나. 네, 그러니까는 다 보고 마지막 시간이 실기였었어요. 그 실기가 뭐였냐면요. 저기 명동 가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뭐 기사를 써오는 거였어요. 결국 그게 영어가 이제 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명동에 그때가 제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들 그 지원자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다들 물어가지고 막 적고 막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이러고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을 쭉 살펴보는데 저 외국인이랑 같이 간 한국인들이 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딱 붙잡았죠. 머리 좋다. 붙잡아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프랑스 분인데 한국 둘이 아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 통역시켜가지고 내가 취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즉흥성이 아이디어가 너무 재기발랄하고
아니 뭐 방법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는 어디 사우디인가 어디 아라비아 사람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람인데 옆에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동행하면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저 얘기를 했죠. 당황하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이거 시험이다. 그래 좀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또 친절하게 또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저는 제가 할 거 없이 옆에 통역이 계시니까는 그분들이 자세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제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써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필기를 합격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네. 헤럴드 경제에서 네. 몇 년 근무? 6년 근무했죠. 거기서 오래 했네요. 그래서 오래 했었죠.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문화일보. 네, 문화일보 3년 근무. 제가 사실 2011년에 도하청객 내고요. 그로부터 7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느라 바쁘고 그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저한테 뭐 이게 뭐 와서 뭐 써달라 청탁하는 사람도 없고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거 됐으면은 그게 상금도 그때 국내에서 제일 컸거든요. 1억인가? 뭐 컸는데 난 그런 거 됐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그리고 아무도 그래서 그냥 일하고 나니까 바빠서 어영부영 하고 있다가 그러던 와중에 좀 이제 회사랑 좀 뭐가 안 맞았었죠. 안 맞아서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좀 싸우고 나왔어요. 회사에서. 싸우고 나와서 내가 다시는 내가 진짜 기자 생활 안 한다는 생각으로 싸우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는 내가 좀 이쪽 기자 세계 이쪽에 대해서 좀 소설을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돼서 퇴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을 쓴 게 침묵주의보라는 소설이었어요. 약간 다 까발려주마 약간 이런 느낌. 다시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제가 다시 일하게 될 줄 알았으면 안 폭탄 썼을 거예요. 터뜨리고 네. 내가 그쪽 바닥은 다시는 안 돼. 네, 정말 내가 오줌 난사나 이런 생각으로 내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고작 그거를 쓰고 나서 진짜 2달 반 만에 제가 문화일보로 갔어요. 이게 아니 예. 제가 침묵주의보를 보고 네. 왜 다 까발려주마라고 생각했냐면 저도 그냥 살면서 뭐 아주 뭐 정치나 뭐 언론 쪽에 그렇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관심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요즘 뭐 여러분들도 뭐 기레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팩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그냥 막연한 어떤 언론에 대한 그냥 이미지가 있었는데 침묵주의보를 보면서 네, 교과서입니다. 거기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돌아가고 있는지 작가님이 전직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팩트야. 이건 소설이지만 이거는 그냥 다큐야, 다큐. 누가 루포라 그러더라고요. 다큐야. 그냥 왜냐하면 침묵주의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작가님이 기사처럼 쓰신 그 극중 기사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작가가 그 기자 출신 아니면 이렇게 못 써. 완전히 그냥 보면 그냥 다큐멘터리 본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아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그냥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진행이 스피디하고 보통 소설 보면 그 수많은 미사 여구와 어떤 그냥 은유적인 표현들 때문에 그거 보다가 가끔 졸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깜빡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보게 되고 그냥 폭탄 던진 거구나. 에이 어깨 비밀 그냥 다 투척하고 몰라 씨 이랬는데 맞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였는데 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게 곳간 떨어지는 게 막 눈에 팍팍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때 마침 술을 좋아하시니까. 거기다 와이프가 또 그때 일이 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만약에 같이 와이프가 일이 있었으면은 아마 제가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어떻게 같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곳간 막 떨어진 게 보이는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문화일보 말고도 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설을 이제 집필했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니까 선배 이제 몇몇 입질이 오는 거예요. 야, 하산했으면은 여기 와서 일하지 않을래? 그렇게 온 데가 한 3군데 있었어요. 3군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3군데 돈 제일 많이 준다는 데로 간 거예요. 그게 문화일보로 간 거. 그래서 문화일보로 간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기설 이제 최고 네. 잠깐 들어오면 네. 어쩌면 앞으로 이제 계속 소설을 쓰시는 데 있어서 네. 그 기자 생활을 하셨던 그게 좋은 소설가가 되시는 어떤 원인이 정말 좋죠. 된 게 아닌가. 이거 진짜 무엇보다는 저는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설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서사예요. 사실 서사가 제일 부족해요. 저는 근데 소설은 원리를 따라가지고 이야기잖아요. 그치. 이야기는 서사잖아요. 네. 근데 서사가 없는 소설이 서설인가? 약간 전 그게 의문이거든요. 의문이고 우리나라가 현재 문제가 서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이 서사라는 표현을 하면 네, 네. 우리 보시는 일반 네. 대중분들은 확 뭔가 무게감 있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사가 이야기인데 그쵸, 네. 소설이 이야기가 없다. 그게 한국 소설의 문제다. 네. 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작품을 예시를 드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소설인데 어떻게 이야기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소설이 되게 보면은 굉장히 제일 중시한 게 문장이에요, 현재요. 네, 문장이 중시한 경향이 많고 그리고 그리고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스케일이 작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까놓고 말해서 좀 방구석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고 방에 있다 계속 방구석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뭐 좀 비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저는 소설은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소설가들이 자기들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 책만 보고 글만 쓸 줄 알았지 네.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소설 읽어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한테 지금 욕하는 걸 지금 침 빼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 좋네, 문장 재미있다, 이런 심리 재미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뭐였지?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약간 이런 트렌드랑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긴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소설가들 보면 뭐 황석영 선생님이든 아무든 뭐 조정래 선생님이든 다 서사잖아요. 그분들요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제 좀 트렌드가 좀 그렇게 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트렌드랑은 안 맞는 사람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 침묵주의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드라마 허시 원작이기도 하고 젠가도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보시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 가지고 만들지? 저는 이유 딱 하나예요. 제 작품이 서사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유명한 작품 있으면은 뭐 다들 그거 가지고 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 물어봤었어요. 제작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오냐? 없대요, 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소설 구성에 3조사 하면 뭐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약간 문체나 이런 문장 쪽이 약간 취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뭐냐면 또 소설이요. 이게 한쪽 트렌드가 있으면은 그 트렌드로 막 몰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행이 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거죠. 요즘은 이제 SF 같은 게 좀 그거 좀 이제 좀 넓어졌죠. 그런 거 그것도 좋은 현상이고 그 전에는 이제 좀 퀴어 서사 같은 게 좀 많았죠. 많았는데 그거를 제가 느낀 게 제가 문화일보에 퇴사하기 전에 제가 신춘문예 담당을 했었거든요. 문학 담당 기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거 유행 따라서 하는 게 퀴어면 소설 그렇게 많이 와요. 심지어 시는 SFC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이거 따라가면 이 사람들은 이거 될 거라 생각하는 건가? 안 하는 걸 해야지. 저도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제가 2019년 하고 2020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집 모은 그 소설을 봤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절반이 퀴어였어요. 젊은 작가상 받으신 요즘 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퀴어 관심이 없는데도 그냥 쓰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 그러다, 한번 네. 뽑혀서 네. 좀 관심 받으려. 예. 저는 뭐 그거 따라갈 자신도 없고 그냥 전 제가 쓰고 싶으니까 쓰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아마 드라마 작가나 PD님들이 이렇게 드라마 하는 게 각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작가님 소설은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어. 그러니까 네. 기존의 소설을 각색해서 드라마 하려면 묘사하고 군더더기 이런 거 저런 거 길게 한 거 그냥 다 내친다고 그게 좀 정신이 없는데 작가님은 그냥 갖다 쓰면 돼. 이렇게 싱구분만 해가지고 네, 편할 거예요.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네. 되게 보기도 편하고 깔끔해서 좋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경에서 너무 소설적으로 와버려가지고 제가 살짝 방향을 네. 틀려고 하는데 원래 그 맛이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보세요. 재밌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어오면 당사자한테 들어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네. 이 암경이 네. 크게 챕터가 그냥 심플하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네. 그 사상, 네. 그 다음에 그 사람, 음. 그 실천 네.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상은 이제 불교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그 시타르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은 이 불교의 어떤 최고 경지로 가기 위해서, 혹은 이 불교 사상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암경이라는 책에 꽂혔으면 네.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이 가셨을 테고, 뭐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힘드셨을 때 네. 종교, 불교, 기독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가서 이거를 과목으로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불교가 관심이 가서 이거를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그냥 종교, 그렇죠. 종교인데 종교에서는 그 인간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가 궁금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 근데 그때 마침 그냥 수강시장 할 수 있는 게 이 과목이었던 거예요. 해서 그냥 네. 뭐 불교고 뭐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종교에 관련된 과목이라서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독교든 뭐 있으면 그거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근데 시간이 맞았던 게 이 과목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보면서 좀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좀 따로 더 찾아보거나 하신 게 그렇죠. 뭐 책들을 좀 더 샀죠. 사서 이제 관련 이제 경전이나 이런 것들 책들을 사고 했는데 이게 저는 뭐 이거 읽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생각이 굳혀져 그런가. 저는 불교가 종교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 그러면 네. 뭐라고 어떤 그냥 생활 방식이라는 게 생각하는 방식, 생활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읽어 보시면은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여기는 아니 땡 굴땡 연기 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결과는 그 전에 뭐가 있었으니까 이런 게 벌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음에 무슨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후회하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게 무슨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류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런 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사랑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떤 형태로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 속는 셈 치고 읽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네.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기는데 네.